김두관, 이재명 민주당엔 김대중 노무현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정신이 살아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인데 제가 왜 이 기사를 소개해 드렸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김두관 대표 후보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들러리로 그냥 나서는구나. 아마 이재명 쪽에 부탁이 있었지 않느냐. 너무 이거 심심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 들러리로 나섰을지 몰라도 이재명과 개딸에 대해서 지금 쓴소리를 좀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두관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회견 내용이 뭐냐면 주제가 민주당 집권을 위한 재원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이 위기다. 찍히면 죽는다. 검은 그림자가 일상처럼 당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찍히면 죽습니다. 누구에게? 개딸에게 찍히면 그냥 죽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안에만 자기들끼리 수박 뭐 이렇게 하면서 찍을 뿐이 아니고 검사 판사도 막 찍죠. 이재명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일단 김두관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고 실천하는 다양성과 민주성, 역동성이 다 사라져버렸다. 현재 민주당은 총재 시절보다 더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소수 강경 개혁의 개딸이죠. 의 목소리가 당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거 총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총재 시절은 과거 김대중 총재, 이런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엔 더 이상 김대중 노무현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은 모욕당하고 내쫓겼다. 이재명 민주당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을 직격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말은 붙입니다. 민주당이 혁신해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국민 대연합을 주도적으로 규합할 수 있고 정권 교체와 집권이 가능하다. 이재명만 계속 공격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까지 합니다. 임기 단축. 8월 18일 날 민주당이 이번 주 1월 날 전당대회를 해서 이재명이 다시 등극을 하죠. 지금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뭐냐면은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하나는 이재명이 지지율 90%를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되는 거는 그런데 그래서 9대0 하죠. 9대0. 90%로 대표는 이재명, 5대0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하다가 지금 9대0 90% 득표율. 자, 북한의 어버이 수련급입니다. 90% 득표. 저번에 조국은 99% 했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집단인지. 그리고 90%를 할지 말지 그것이 있고 또 하나 관심사항은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과거에 우리 군 장병들의 목함질의 피해를 가지고 무슨 목발 경품 이렇게 망언을 했던 인물이죠. 정봉주. 그 정봉주가 이번에 출마를 했는데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했는데 처음에는 1위로 싹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이 김민석을 띄우기 시작했죠. 정봉주 저 사람은 위험해. 그러니까 1위 해서 수석 최고위원 하면은 본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 김민석을 띄웁니다. 김민석을 띄워서 김민석이 1위 자리로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개딸들에게 메시지를 주면 개딸들에다 김민석을 찍죠. 이재명이 그 메시지를 날리면은. 그것이 2등으로 떨어져 있는데 지금 3등하고도 비슷비슷합니다. 정봉주가. 그래서 정봉주가 이재명을 향해서 막 뒷담화를 했죠. 뒷담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뒷담화를 들은 사람이 라디오에서 가서 또 까발려가지고 이게 또 개딸들에게 또 찍혔습니다. 또 찍혔기 때문에 이제 1등은커녕 가용 5등 안에 들까? 아직 투표가 남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서울에 지금 그 권리당원이 많은 서울에 남아있고 대의원 투표도 남아있고 자 그래서 또 그러니까 관심거리가 된 거죠. 이제는 수석 최고위원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5등 안에 들 수 있을까? 5등 안에 들어야지 최고위원 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정봉주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 정봉주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이제 이재명이 김민석을 자기 차에 태워서, 이재명 자기 차에 태워서 막 김민석을 막 띄웁니다. 나의 대표 경선의 최고 전략가, 뭐 최고 책임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띄우고, 그리고 또 김민석도 이재명 대표님을 대통령 만드는데 뭐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떴죠. 뜨니까는 이 정봉주가 뒷담화를 합니다. 뒷담화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하고 가까운 측근 이렇게도 불리는데, 정의당 국회의원 지낸 박원석이라고 있어요. 박원석한테 이재명 뒷담화를 막 치는 거죠. 그런데 박원석이 이거를 라디오에 나와서 까발립니다. 이 정봉주가 이재명의 최고위원 경선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이 정봉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최고위원 5명 안에 들어가기만 해봐. 5등 안에서 최고위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최고위원 회의는 만장일치제니까 이제 자기가 뭐든지 막 물고 늘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장일치가 안 되도록. 그러면서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개딸들 입장에서는 기겁을 할 이야기죠.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최고위원 들어가서 소위 속된 말로 깽판을 치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봉주는 그때 강주 경선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일부 기자들에게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있죠. 이재명은 너무 제왕적이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찌라시로 돌아다니고 하니까 정봉주 입장에서는 뜨거라 싶은 거죠. 이게 개딸들에게 찍혀서 잘못하면 정말 5등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봉주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어쨌든 뭐 민주당에 대한 충정과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이 있다. 윤석열 탄핵에 대한 결기 뭐저 하면서 했는데, 이 시대적 과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걸림돌은 우리 내부에 있다 하면서 이재명 파리를 하며 실세 노래하는 무리들, 이재명 파리를 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재명에 대한 찬가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최대 자산이며 정권 탈환의 가장 큰 가능성이다. 이재명의 정치는 개파 없는 정치였다. 개파 없는 정치입니까? 이재명이 친명으로 다 일색으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정치를 지켜야 하며 최우선 과제가 이재명 파리 무리들 척결이다. 자, 이렇게 이재명을 위해서 또다시 충성맹세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충성맹세 개딸들이 받아들이면 5등 안에 들어갈 것이고, 개딸들이 지금은 저렇게 충성맹세하지만 나중에 최고위원 돼서 5명 안에 들어가면은 이재명 못 살게 깽판을 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5등 밖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은 개딸의 위세에 눌려서 뭐 조용히 있을지, 나중에 최고위원 되고 나서 조용히 있을지, 정말 깽판을 칠지, 그 부분을 개딸들이 판단을 하는 데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구성이 달라지게 됩니다.